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되짚어보는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오늘도 알토란 같은 지역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봉구는 올 초부터 도봉산 입구에 고 김금태 의원을 기념하는 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예산 낭비와 위치 논란 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봉산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도봉산의 자연 속에서 목공예를 배울 수 있는 30여 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도봉구는 목재문화체험장 자리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험장 건물을 허물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이 소식을 접한 지역사회에선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체험장이 문을 연 지 겨우 2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방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체험장을 조성할 때도 1억 5천만 원이 들었고 이번에 이전을 하는데도 5억 원 정도가 들어 예산 낭비란 지적입니다. 기존에 리모델링을 했고 희망 목재 체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곳을 옮기는 곳까지도 다 서울시 예산으로 받아오긴 했지만 지금 현재 있는 거가 거기는 더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도봉구의회는 건립 승인을 위한 심의 자체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험장은 현 위치에 유지하고 다른 부지를 마련해 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의 심의가 예상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당초 목표였던 내년 5월 개관은 이미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아직 상정이 안 돼서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선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을 추모하는 도서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아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TV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광진구청이 청담대교 고가 북단 하부에 만든 엑스스포츠 시설물들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도 없고 훼손돼 오히려 경관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건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진구 청담대교 고가 하부입니다. 광진구는 지난 2월 이곳의 삭막한 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10억 원을 들여 철제 울타리로 둘러싼 스케이트보드장과 농구장, 바닥 장식물 등을 설치하는 경관 개선 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스케이트보드장과 농구장은 개장과 동시에 문을 닫고 현재까지 수리 중입니다. 철제 울타리가 여기저기 뜯겨져 나가고 시설물들도 녹이 슬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째 운영이 중단돼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탓에 한켠에는 쓰레기도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런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용률도 저조하고 철제 울타리 등으로 오히려 경관이 더 나빠진 이런 사업에 왜 큰 돈을 들였냐는 겁니다. 요 봐요. 할머니들 여기 윷놀이 나고 있잖아. 그럼 젊은 애들이 와서 자전거 타고 가면 다 도망가야 돼. 이게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 들여갖고 하는 의미가 없다고 이게. 그늘이 지는 장점 때문에 이곳을 자주 찾는 노인들은 딱히 앉을 곳이 없어 땅바닥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정자와 벤치 몇 개 설치해달라고 오래도록 요청해 왔는데 정작 엉뚱한 것들만 설치됐다고 말합니다. 노인들로 때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 알았다 하던 게 아예 만들었네. 이런 문제점들은 광진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정관훈 의원은 주민들이 이용하지도 않고 경관만 더 나빠지게 하는 이런 사업에 왜 1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1,700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노인 휴식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구장 있잖아, 농구장. 거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이제 스케이트보드 타는데 이쪽은 다 철거하는 걸 좀 더 이에 구청 측은 보수는 꼭 필요하고 앞으로 관리도 잘 하겠다면서 사실상 철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아울러 구청은 고가 하부에 바닥 포장 등을 잘 해놨다는 말로 정자 등의 노인 휴식시설을 새로 설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대신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청담대교 고가 하부 경관 개선 사업. 하지만 그 결과물은 주민들의 외면을 받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공중보행교 건설 공사가 세운상가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설계 당시의 위치와는 달리 상점을 가로막는 곳에 다리 기둥이 세워지면서 공사를 중단하라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와 중구에 위치한 세운 청계상가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이 일대에선 공중보행교와 복합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상가 입구 곳곳엔 기둥의 위치를 변경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공중보행교 다리 기둥 4개 중 2개가 상점을 가로막는 곳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는 상점 간판과 현관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보행하고 있는 통로 역시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서는 점포의 3분의 1이 가릴 정도. 자신의 점포 앞에 세워진 기둥에 상인들은 그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서울시가 밤새 이제 포크레인 가져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딱 이렇게 세워놨을 때 아침에 저희는 봤거든요. 와, 이게 상인으로서 그냥 이제 가슴이 참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이게 통로 아닙니까, 이게. 통로에다가 이렇게 적은 게 상식선에서. 상인들은 서울시가 최초 설계 위치와 다른 곳에 기둥을 옮겨 세우면서도 사전 협의는 물론 설명회 한 번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전에 토의가 있었다든가 설치를 이곳에 한다든가 무슨 이러한 대화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서울시에 일방적으로 그냥 밤에 와서 그냥 땅 파고 그냥 아침에 퇴근하고. 최초부터 설계 변경을 하고 여기에 설치될 때 우리하고 상의를 했으면 자기들이 기술적인 요구 안 된다는 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방적으로 설치를 했다는 거죠. 서울시는 교각의 위치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사는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안에 지작물들이 많습니다. 지작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그 위치에다가는 교각 설치를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상가 그 입구 부분을 좀 막고 보행 통로를 막는다라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이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만 대안적으로 저희들이 그 턱맞춤을 해준다는 데에서 시의 계획대로라면 공사는 오는 8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계상가 상인회 측은 상인 28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공문을 전달하고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지역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광진구에서는 주민이 원치도 않는 시설을 만들어 방치해 3개월 만에 또 수리 중입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서울로 연장 사업인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내 가게 앞에 세워진 기둥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최근에는 서울로에서 투신 사건도 발생해 안전에 대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겁니다. 지방선거 때만 반짝 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평소 항상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는 성매매 수법이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단속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앱에는 500만 건의 전화번호와 이 고객의 성향까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신유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관이 성매매 업주에게 전화를 걸자 받지 말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골든벨로 불리는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입니다.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유통시킨 40살 최모 씨와 이 앱을 이용하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26살 유모 씨 등 5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단속 회피 등 성매매 업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유통시켜 1억 2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앱 유통에 앞서
10개월에 걸쳐 관련 정보 입력 등의 준비 기간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스마트폰 IP 주소를 회피하기 위해 문자로만 거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 스팸 전화를 거르는 기능을 하는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서 그 일반 그 손님들이 전화 걸면 그걸 세이브하고 그다음에 경찰관한테 전화를 갖다 저장을 해서 그 저장을 갖다가 상도 업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440여 명의 성매매 업소 주인이 한 달에 5만 원을 내고 이 앱을 이용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성매매를 해온 업주들입니다. 고객 성향과 경찰 단속 정보는 앱 사용자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관련 전화번호는 500만 개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앱 판매자 최 씨와 성매매 업주 유 씨 등 5명을 구속하는 한편 단속 해피 앱이 더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로드 뉴스 신유철입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법무법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사건이 그 외국인 여성 성매매 관련돼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밝혀진 사건인데 외국인 성매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매매가 상당히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여성들을 고용할 때는 한국 여성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6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 건당 외국 여성들에게는 한 4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렴하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외국 여성들을 고용할 만한 그런 유혹이 생기는 거고요. 또 동남아시아와 비자 면제 협정이 돼서 관광기 비자만으로도 90일 정도 한국에 그냥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혹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업자들이 한국의 브로커를 통해서 태국으로 보내는 거죠. 동남아시아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현지 브로커 마마상과 접촉을 해서 그러한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해서 데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업자들은 브로커들에게 한 300~4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돈으로 브로커들은 이제 외국 여성들의 어떤 비행기 표값, 그다음에 여행 경비, 소정을 지급한 다음에 데려오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져 있는 거네요. 에이전시, 현지 에이전시, 업주, 뭐 성매매 브로커. 여성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3자 구도로 해서 이렇게 그 성매매 활동이 돌아가는 거군요. 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좀 이런 과정에서 뭐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좀 불거진다고 얘기를 네, 굉장히 심각한 인권 문제가 오고 있고요. 어떤 문제냐면 이제 이 외국 여성들이 왔는데 관광 비자로 오기 때문에 관광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불법적으로 빠져서 지금 성매매 업소로 오고요. 오면은 이 여성들이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또 도망을 가기도 한답니다. 다른 업소에 좀 더 많이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에게 여권을 회수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요. 감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여성들이 마치 뭐 갇혀있는 감금 상태에서 어떤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금죄까지도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성들이 일주일에 뭐 하루에 한 5회 정도 성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도 한 5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러면 3개월이면 1,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숙박비, 뭐 식비 이런 비용도 비행기 표값 다 빼고 나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여성들이 신체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단속을 당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추방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도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에 이 성매매라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고 업주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처벌은 약간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나 또 외국 여성 같은 경우는 추방 절차를 거치고요. 그리고 나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브로커나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가를 받고 여성을 소개하거나 또는 성매매 알선을 할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또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을 취업에 동원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네, 이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바로 이 골든벨이라는 앱인데요. 단속을 피하는 데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등을 피하기 위한 후라고 하는 어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 스마트폰에도 지금 저장이 돼 있는데 용이하게 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화가 왔을 때 뭐 대출 또는 보이스피싱 또는 음란 이런 것들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전화를 받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해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스팸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활용한 게 골든벨이고요. 경찰이나 또는 경찰로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을 때 이 정보를 코멘트를 달아서 그 스마트폰 어플에 있는 업주들끼리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 절대 받지 마. 뭐 이런 게 뜨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고객들의 개인 성향까지도 이 스마트폰 어플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둥, 뭐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또 뭐 착함, 또는 뭐 진상, 뭐 고객들의 컴플레인이 많은 고객들 이렇게 개인의 성향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성매매 업주들의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가 그 업주들 사이에서 다 같이 공유가 돼버리는 거군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고객의 성향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찰이라고 코멘트가 달려 있으면 미리 딱 보고 나서 이게 경찰이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단속을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지금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은밀하게 좀 움직였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은밀하게 움직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서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고요. 또 판매도 이루어졌고요. 정액적으로 월 5만 원을 낸 업체들에게만 이런 정보를 제공했고요. IP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문자로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또 상호라든가 업체의 위치까지 명확히 파악하면서 경찰의 함정 수사에 대비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성매매하면 보통 뭐 집장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게 깊숙이 안쪽으로 음지에서 더 음지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됐는데요. 성매매하면 사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사실 그 시간이 짧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얘기 얼마 시작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다 끝나가는데 뭐 좀 이렇게 다 짚어봤는데 짚어보시면서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업자들은 계속해서 유혹에 빠져들어서 이런 성매매 업을 하고요. 재판을 받고서도 또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도소로 가게 돼 있고요. 성매매 여성들도 돈 맛을 알아서 정말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런 성매매라고 하는 이 불법 행위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마약과도 같은 성매매 근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골든벨에 저장된 전화번호만 한 500만 건에 달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0%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물론 중복된 번호가 많다고는 하지만 성매매 업소 400여 곳이 갖고 있는 번호가 이 정도라는 것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성매매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는 성, 물질 만능주의에 쩌든 우리의 부끄러운 자상은 아니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농사를 지을 때 불렀던 노동요, 서울에선 유일하게 노원의 마들농요가 전승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와 황해도, 경기도의 노래 특성이 고루 담겨 큰 보존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승 기반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연중기획 서울실록에서는 이 마들 농요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신유철 기자입니다. 당신 어두더라 두어 당신 가든가 버리고만 무엇에 내가 내려오구나 아플 머니 더 방산이 어디를 와니 수락산이
서울의 유일한 농요, 마들농요의 마지막 곡 저녁 노래입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가며 불렀던 것으로 마들농요 중 가장 흥겹습니다. 노랫말에는 상계동의 옛 이름, 가월들과 수락산 등 낯익은 지명도 등장합니다. 마들농요는 현재 예능 보유자인 김환수 선생이 7년간 상계동 일대를 돌며 노래를 수집했고 지난 1996년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첫 선을 보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1999년엔 무형문화재 22호로 지정받았습니다. 모두 9곡으로 아침소리와 점심소리, 저녁소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명나는 경기 민요의 특징이 배어 있어 기존의 노동요와는 달리 노래마다 구성지게 꺾어 불러 흥을 돋우고 있습니다. 우리 마들농요는 서울에서 또 경기에서 근접해서 농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특히 학교 같은 데서는 우리가 매년 이제 모도 심고 다 추수 타작도 가거든요. 그때 농요를 한 번씩 하면 따라서 해요. 그냥 좋아서 걔들이. 마들의 중심인 상계동은 과거 경기도 양주의 일부였습니다. 넓은 평야지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 벽시만 800석, 115톤가량을 뿌렸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강원도 또는 황해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마들농요에는 강원도 토소교의 특징인 미나리를 포함해 황해도와 기존 경기민요 고유의 색깔이 고루 섞여 새로운 노래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지방이니까 농요가 지방보다 이게 약간 경기 쪽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맛깔스럽게 좀 우리는 딴 지역보다 좀 특이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 강원도하고 경기 지방이니까 약간 소리가 뭐 구성지다가. 학계에선 기본적으로 3개 지역의 특색이 담겨 있는 마들농요의 보존은 큰 가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강원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관문의 역할도 했고 또 황해도에서 또 양주를 거쳐서 서울로 들어가는 또 관문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 마들농요는 그 음악적인 그런 분석을 해보면 강원도의 그 매날리 소리가 아주 연하게 이렇게 섞여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독특한 경기 소리만이 아닌. 그에 반해 전승 기반은 크게 부족한 편입니다. 지난 1999년 이후 마들농요 수료생은 2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회원은 5명뿐입니다. 8년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통 농사체험과 함께 마들농요를 전파해오고 있지만 체계적 활동을 위한 전수회관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조상의 흔적을 잊지 않기 위해 부르고 있는 마들농요. 전통 문화가 더 이상 끊이지 않도록 전승 인프라 구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신유철입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밤사이 노원구 수락산에서는 큰 불이 났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진화에 애를 먹었는데요. 하지만 소방대원은 물론 공무원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5시간 만에 산불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산불 원인으로 부주의한 인재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환절기 산행에 각별히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